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최근 여러 전문직 단체와 플랫폼 기업들의 다툼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계속되는 플랫폼 스타트업과 전문직 업권 다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최근 이 플랫폼 기업과 전문직 단체 갈등이 좀 고도화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갈등 어떤 업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나요? 네, 뭐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의사업계에서는 대표적으로 미용 의료 플랫폼인 그 강남 언니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강남 언니 외에도 바비톡, 여신티켓 등 다양한 플랫폼 사이트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복지부에서 이제 그 둘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보건의료발전협의회에서 제32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뭐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변호사업계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로톡을 예로 들 수 있고요. 네. 이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내부적으로 징계까지 하는 것도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업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3.3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네. 배우 유아인까지 섭외해서 이제 공중파까지 대대적으로 이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제 플랫폼 자체 가입을 막는 것까지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네. 이런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주로 이런 갈등의 공통 이슈가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격사의 알선행위 자체가 좀 문제가 된다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법률적인 거라서 차 변호사께서 뒤에서 좀 잘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세무적으로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제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법률 서비스와 같은 경우에는 재판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본인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 서비스는 좀 그렇지 않는 점이 있거든요. 즉 납세자가 본인이 대리해서 맡겼던 세금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판단할 수조차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납세자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대리인을 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좀 처리를 했겠죠. 근데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했던 세금 신고가 정확한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딱 두 가지,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큼 발생했는가, 그리고 대리인한테 내가 얼마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가, 두 가지 기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당연히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상황이거나 아니면 개별적인 특수성 같은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용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검토를 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시간적이나 노동력이 투입되다 본 거니까 당연히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세금을 판단했던 기준과 정반대로 가게 되면서 오히려 단순하게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납부세액과 대기소득세가 낮은 곳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세금 신고가 또 특수한 경우가 저희가 예전에 판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금 신고가 한 후에 3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 정도 뒤에 세무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세무사님께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이게 아무래도 이 전문 자격사들의 근거 법률에는 중개나 알선 등을 좀 금지하고 있어서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문가의 알선행위 자체를 저희가 맡고 있는 부분이 맞는데요. 이런 것들을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더 좀 복잡한 내용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영업사들이 전문 영업자원을 고용을 해서 계약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를 법률적으로 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에서는 이제 34조에서 그런 행위를 좀 금지하고 있고요. 세무사법에서는 제2조 2에서 세무들의 소개나 알선 행위 자체를 좀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하게 된다면 이제 국가의 사법기관이거나 조세행정기관이 심각한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이거든요. 전문 자격사들은 의뢰인에게 단지 돈을 받고 일을 대행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조적으로 이제 국가의 일부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나 수수료 관련 부분들이 큰 조율서보다는 정확한 행정적인 업무나 원무가 좀 정리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자문이나 행정기관을 대행하는 각종의 업무의 경우에도 변호사가 법률로서 행정기관을 대행하면서 법률에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부당한 거부를 하거나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 법률과 사실을 근거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고요. 행정기관이 법률에 근거한 국민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바로 증거 수집을 시작하여 추후 소송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플랫폼이 위와 같이 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달라질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플랫폼이 특정 전문 자격사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기회가 된다면 해당 전문 자격사는 이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거고요. 다시 또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돈이 지급되고 나면 오히려 더 그 플랫폼이 오히려 더 자격사를 심화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의 구조가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이게 뭐 중개 알선 요 단어 의미가 상당히 좀 모호해서 구분이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이게 하지만 의뢰인이 특정 플랫폼이 누군가를 좀 밀어주고 있고 플랫폼으로 소개를 받았더니 별로 뭐 일을 열심히 해주지 않는다라는 이거를 좀 알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가능한 부분인가요? 네, 뭐 이는 뭐 동일한 그 전문 자격사를 할지라도 사실은 해당 전문 자격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는 사실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이제 대부분은 자신들이 그 전문 자격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사건 기록 내용을 보면 이제 같은 전문 자격사를 할지라도 이것이 이제 어떤 에피소드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가 됐는지에 따라서 그 히스토리를 알면 아 정말 이게 최선이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당연히 반영이 되었어야 할 내용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거 구분이 사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라든지 딥한 여러 가지 정황을 알지 못하고서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령 뭐 소송에서 뭐 30%만 일부 승소하였다고 했을 때 사실 뭐 100% 승소할 것이 70%가 됐는지 아니면 전부 패소할 것이 30%라도 승소를 했는지는 사실은 뭐 원고 측 대리인도 피고 측 대리인도 그리고 법원도 사실은 알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한 4년 정도 전에는 Y 세무사 탈세 사건으로 언론에서 이제 이슈가 된 것도 좀 이런 것과 비슷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요.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리면 그 프리랜서들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저가와 대량으로 하던 Y 세무사가 철회한 업체들이 세무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소명을 요청받고 그게 좀 세무조사로 이어지고 나는 사건인데요. 저희 이때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Y 세무사가 의뢰했던 납세자들이 Y 세무사한테 어떤 의견을 피력하기 이전에 구세청 등을 찾아가서 시위를 하게 된 겁니다. 즉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대리인과 납세자의 영업뿐만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국가 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한 가지 보여준 사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세무사들의 경우에도 이제 의뢰인이 요구한 어떤 목표가 있을 때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이 우리가 받게 되는 정보가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부분이 한 가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정보의 비대칭이라 하면 이제 납세자가 얘기했던 정보와 과세관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전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납세자한테 들었던 정보에 의존해서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세금 신고를 처리했는데 알고 보니까 과세관청에서 전혀 다른 의견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문제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의뢰인이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정보가 세금적인 판단이거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이용해가지고 세무대리인들 만약에 이걸 막 악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의뢰인과의 어떤 문제가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의뢰인한테 오히려 유리한 자료가 아니라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송 제기 당시에는 중간 과정에서는 현재 방법이 최선이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지만 서비스 자체가 문제가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정말 결과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말씀입니다. 네. 자, 결국 피해를 받게 되는 거는 뭐 납세자나 본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오늘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아예 뭐 돈 되는 법에서 뭐 두 전문 자격사가 나와가지고 쟤들 왜 자기 밥그릇만 이야기하나 뭐 이런 오해를 네. 사실 수도 살 것 같아서 네. 이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면은 있습니다. 뭐 사실 플랫폼과 뭐 전문 자격사 사이 이제 뭐 밥그릇 싸움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뭐 그 결국은 이제 실제 내용은 그렇지가 않고요. 결과와 상관없이 이제 일을 수임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에서 일단 특정 뭐 자격사한테 이제 좀 업무가 이렇게 몰리게 되게 되면 이제 전문 자격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그 수많은 소개되는 고객들 중에서 줄을 세워가지고 그 중에서 조금 더 이제 수익률이 좋고 업무가 적은 고객들을 자기들이 먼저 이제 선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수익성이 떨어져 보이는 고객들을 뭐 순차적으로 이제 업무를 뭐 적당히 거절을 하거나 아니면 좀 임의적으로 조금 아쉽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충분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조금 더 업무를 이제 좀 덜 봐주는 분한테 일을 부탁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결국 이제 이것은 그동안 이제 금지되던 뭐 사건의 소개나 알선이라는 것이 이제 기업이라는 플랫폼 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고, 근데 또 문제는 그겁니다. 이 이용자들 측면에서는 이제 자신이 이제 자신한테 결국 책임을 지지 않는 전문자격사의 조언을 듣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 고도의 비용은 지출을 하면서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결국엔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다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점점 늘어나는 플랫폼과 또 전문 직역 업권 다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